레이저 토닝 잘못 받게 되면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반드시 조심해야 할 토닝의 부작용, 지금부터 하나하나 공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려운 피부 지식 쉽게 이해하자, 피부과 전문의 문정현 원장입니다. 얼굴에 생긴 기미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기미를 마법같이 한 번에 없앨 수 있다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현대의학으로는 한 번에 재발 없이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대신 레이저 토닝이라는 여러 번에 걸친 반복 시술을 통해서 조금씩 흐리게 만드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다만 이 레이저 토닝에도 수많은 레이저 기기들이 있고, 설사 같은 기기를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치료 방식이나 강도에 따라서 치료의 반응이나 효과가 현저하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토닝을 어떻게 받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더군다나 이 토닝을 받고 나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 사례들이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충분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곳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기미를 치료해야만 합니다. 자,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토닝 이후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가볍게 생겼다가 금세 사라지는 부작용도 있지만 한번 생기면 해결하기 어려운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잘 숙지하고 계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 가시죠! 토닝을 하고 나면 약 10에서 20% 환자에서 오톨도톨하고 간지러운 현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모낭 부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모낭염이나 여드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쉽게 말해서 피부가 뒤집어졌다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평소에 트러블이 쉽게 올라오는 예민한 피부일 때 잘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토닝을 하고 일시적으로 피부가 자극되면서 모낭 주변 조직에 부종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피지 배출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생기는 현상으로 이해되고 있는데요. 대개는 일시적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토닝을 보통 1주 간격 혹은 2주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반복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매번 할 때마다 피부가 뒤집어진다면 상당히 곤란할 수 있겠죠. 만약 이렇게 쉽게 피부가 뒤집어지는 피부라면 이를 가라앉히기 위한 약물 치료를 토닝 치료와 단기간 병행하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얼굴에 검은 잔털이 많은 분들이 토닝 후에 오돌도돌하게 올라오는 것을 많이 경험하는데요. 아무래도 잔털에 존재하는 멜라닌 색소에 레이저 에너지가 강하게 반응하여 부종이 그만큼 더 강하게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제모 레이저를 함께 병행하는 것도 권장을 드립니다. 꼭 토닝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레이저 시술이라도 시술 후에 피부가 건조해졌다고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자극 때문에 피부 장벽의 일부 손상이 발생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인데요. 피부 장벽은 수분 소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일부가 손상되면 그 부위로 수분이 소실되면서 당연히 건조감을 느낄 수 있겠죠. 사실 이 토닝은 아주 약한 에너지를 사용하는 굉장히 안전한 시술이기 때문에 이렇게 피부 장벽을 손상시키는 일이 흔하지는 않은데요. 만약 토닝을 받고 나서 피부가 건조하다고 느낀다면 보습제를 듬뿍 바르도록 하고, 단순히 레이저만 받는 것이 아니라 피부 장벽 회복에 도움을 주는 후관리 프로그램을 같이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토닝을 받고 나서 기미가 더 심해졌다, 혹은 색소 침착이 생겼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대개 과한 에너지로 기미를 자극하거나 너무 지나치게 자주 이 토닝을 반복하게 되면 생길 수 있는 현상인데요. 특히 이 과거에 토닝이 처음 등장하였을 때는 강한 에너지로 많은 샷수를 조사하여 5회 이내로 빠르게 기미가 좋아지는 방법을 선택하였었는데요. 마치 이 기미가 빠르게 좋아지니 치료가 잘 되고 있다고 착각하기가 쉽지만 실제로는 한두 달만 지나도 기미가 다시 올라오고, 심지어 더 심한 형태로 올라오기 때문에 현재는 더 이상 이러한 치료법을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하지 않은 에너지로 적절한 시술 간격과 샷수로 토닝을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적절한 에너지, 적절한 시술 간격, 적절한 샷수라는 것은 모두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자, 우리가 같은 에너지, 시술 간격, 샷수로 토닝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어떤 기미에는 과한 치료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기미에는 효과적인 치료가 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개개인의 기미 상태에 따라 구체적인 치료 방법을 다 달리 정해야만 합니다. 간혹 공장용 병원에서 시행하는 저가의 토닝 시술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에게 다 획일화된 통일화된 방식으로 시술을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토닝 부작용으로 이어지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미의 재발은 토닝의 부작용은 아니지만 여기서 간단하게 언급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 연구에서는 치료를 종료하고 1년 뒤에 약 60% 환자에서 기미가 재발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아직까지 현대의학으로는 기미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기미를 완전히 뿌리 뽑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차피 기미가 진해질 거 굳이 치료할 필요 없는 것이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는데요. 기미는 가만히 놔둔다고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점차 진해지게 되고 진해질수록 그만큼 더 신경도 많이 쓰이고 치료도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기미가 진해지기 전에 미리미리 치료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만약 조금이라도 재발을 예방하고 싶다면 평소에 자외선 차단을 꼼꼼하게 하고 피부 자극을 피하면서 진피 환경 재생을 위한 치료 및 유지 목적의 레이저 토닝을 반복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토닝 부작용으로 가장 조심해야 하는 현상은 저색소 침착입니다. 이 영어로는 모틀드 하이퍼피그멘테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정상 피부보다 색깔이 빠진 흰색 반점들이 얼룩덜룩하게 산재된 것을 의미합니다. 가끔 다른 병원에서 토닝을 오랫동안 시술받다가 오신 분들을 보면 이렇게 저색소 침착을 가진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앞선 사진처럼 육안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평소 피부톤이 원래 하얗다거나 아니면 기미가 진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심히 관찰하지 않으면 놓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술자가 토닝을 시작하기 전에 피부 상태를 면밀하게 관찰하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색소 침착은 레이저의 과한 에너지가 축적되어 발생하는 광독성에 의해 이 멜라닌 세포가 손상되면서 발생하는데요. 일반적인 레이저 토닝은 멜라닌 세포의 손상 없이 멜라닌 색소만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이 저색소 침착은 멜라닌 세포 자체가 파괴되거나 멜라닌 색소 합성 기능을 잃어버리면서 발생합니다. 만약 멜라닌 세포가 죽어서 생긴 저색소 침착이라면 다시 회복시키기가 쉽지 않겠죠. 따라서 토닝은 반드시 이 멜라닌 세포의 손상이 없이 멜라닌 색소만 없앨 수 있도록 치료해야만 합니다. 일단 발생하고 나면 토닝의 강도나 간격을 조절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필요에 따라서는 토닝을 중단해야 할 수도 있고요. 또한 필링이나 국소 도포제 등의 치료를 하거나 이 백반증 치료에 사용되는 엑시머 레이저 치료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그 무엇 하나 완벽한 치료는 없기 때문에 미리부터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무분별한 토닝 치료는 반드시 지양하시고 충분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곳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토닝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레이저 토닝 이후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어느 병원에 가도 토닝은 기본적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고 쉬운 시술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레 정교하게 받아야만 하는 시술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토닝을 받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기미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서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 곳에서 올바르고 현명하게 토닝 치료를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피부왕 정윤의 문재훈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